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 뭐 춤추는 로봇, 공중제비 도는 로봇 이런 영상부터 딱 떠오르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인터넷 밈적인 모습 너머에 이 로봇들이 실제로 인간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는지 그 진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인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극한의 환경. 과연 로봇이 정말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방금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영국 최대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죠. 바로 그 셀러필드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작전을 끝내고 나온 결과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무슨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방사능으로 가득 찬 금지 구역에 실제로 투입됐던 로봇 스팟의 임무 기록, 그 실화입니다. 그 기록을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 중 하나, 바로 영국의 한 핵시설에서 시작됩니다. 스팟이 해낸 임무들을 보면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래 로봇한테 제일 어려운 게 예측이 안 되는 비정형 환경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스팟은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셀라필드의 고방사선 구역을 막 돌아다니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봉인됐던 공간에 처음으로 들어갔죠. 심지어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울퉁불퉁한 바닥이랑 계단을 넘어서 3D 지도를 만들고 인간은 절대 못 들어가는 방에서 고장난 크레인 전원을 다시 켜는 임무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게 그냥 로봇 신기하다 이런 기술 시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임무들을 두고 핵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이룬 최고 수준의 성과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스팟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딱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로봇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스팟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한의 임무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략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다른 로봇들은 가다가 포기하는 험한 지형을 그냥 뚫고 가는 압도적인 기동성. 둘째, 기본 로봇에다가 필요한 장비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설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셋째, 원자력 발전소 같은 초고위험 산업에서 실제로 임무를 성공시키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신뢰라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플랫폼 플러스 페이로드라는 모델이 아주 중요합니다. 셀라필드의 엔지니어는 이걸 오프 더 쉘프, 그러니까 그냥 선반에서 바로 꺼내 쓰는 기성품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 스팟 로봇은 언제는 구할 수 있고 그 위에다가 방사능 측정기 등 3D 스캐너 등 필요한 장비, 즉 페이로드를 착 올리기만 하면 각 현장에 딱 맞는 맞춤형 로봇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혼자 이 시장을 다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사족보행 로봇 시장 정말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한번 보시죠. 주요 경쟁사들을 보면 각자 전략이 아주 뚜렷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핵시설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무기로 신뢰를 파는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고요. 반면에 스위스의 애니보틱스는 IP67 방수 방진이나 방폭 인증 같은 걸 받아서 특정 산업 환경에 특화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대중시장을 그냥 장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판매 대수만 보면 유니트리가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그냥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판매 대수가 아니라 로봇 한 대의 가치와 신뢰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이건 로봇 산업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이터입니다. 소수에게만 허락된 최고급 폐쇄형 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가 승리할 것이냐.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들의 사업 철학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애니보틱스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고 통제해서 완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수직 통합 방식을 택했어요. 마치 애플처럼요. 반면에 유니티리는 일단 저렴한 하드웨어를 쫙 공급하고 소프트웨어는 외부 개발자들한테 맡기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보신 그 시장 점유율 차트는 바로 이 두 철학의 대리전인 셈이죠.
자, 이렇게 사족보행 로봇으로 쌓아올린 모든 경험과 데이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는 사실상 이 아틀라스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팟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공장에서 진짜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최대 주주인 현대차 그룹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내놨거든요. 2028년에는 실제 미국 전기차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고요. 2030년 이후에는 더 복잡한 조립 공정까지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멋진 기술의 이면, 즉 돈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위대한 기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아틀라스가 성공적으로 양산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무려 146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영업 손실이 3,350억 원이에요. 엄청난 잠재력과 막대한 현재의 적자, 이 간극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둘러싼 가장 큰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왜 계속 투자를 할까요? 투자자들이 거는 베팅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핵시설 같은 곳에서 얻은 신뢰는 후발주자가 돈으로도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진입장벽, 즉 해자가 됩니다. 둘째, 현장에 깔린 로봇들이 계속 수집하는 데이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처럼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셋째, 현대차라는 든든한 배경이 자금과 생산, 그리고 첫 고객까지 다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4족, 2족 로봇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AI 두뇌를 공유하게 될 때 그때의 시너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이 진짜 우리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물리 AI 시대, 그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수익성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그저 놀랍기만 한 기술에 머무는 걸까요? 그 답은 앞으로 이 로봇들이 얼마나 더 많은 금지구역의 문을 열어젖히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